2019년 8월 10일 노르웨이 베름의 이슬람 사원. 무장한 남성이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합니다. 기도가 막 끝난 시각이었고 사원에는 3명의 장로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로들 중 한 명인 65세 파키스탄 공군 장교 출신의 모하마드 라피크가 맨몸으로 용의자에게 다가가서 무기를 빼앗고 단숨에 제압합니다. 용의자는 장교의 왼쪽 눈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던 다른 장교들이 다가와 용의자의 머리를 때려서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용의자는 헬멧, 방탄조끼, 총 등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고 용의자를 제압한 65세 노인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이 출동해서 용의자는 테러 혐의로 체포됩니다. 용의자의 신원은 20대 백인 남성으로 필립 만스하우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경찰이 용의자의 집을 수색했고 총상을 입은 시신을 발견합니다. 피해자는 용의자의 여동생 요한. 여동생 요한은 필립과 다르게 중국인이고 아시안이었습니다. 2002년 장시성에서 태어난 여동생 요한은 생후 9개월에 입양되었습니다. 요한이 입양된 동네에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같은 중국인 입양아 카타리나가 있었습니다. 요한네와 카타리나네는 가족끼리도 친했습니다. 요한과 카타리나 둘은 아시안 입양아라는 공통점으로 서로 의지하며 거의 자매처럼 자랐습니다. 같이 놀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지만 정말 친했고 둘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2019년 8월 8일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 카타리나는 오랜만에 요한을 만났습니다. 둘은 어린 시절 늘 그랬던 것처럼 같이 다락방에서 놀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둘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은 이제 17살로 기자를 꿈꾸고 있었죠. 포르투갈에 사는 남자친구도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남친네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타리나는 요한에게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요한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죠. 집에선 좋지 않다. 필립이 나를 싫어한다고 대답했죠. 원래 필립은 요한에게 잘 대해주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신나치주의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카타리나가 기억하는 필립은 늘 요한을 잘 챙기는 편이었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필립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이 필립을 두려워했던 것에는 나치주의자 행동 말고 따로 또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필립이 무언가를 배달받았는데 그 소포 안에는 방탄조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 필립은 총기를 사용하는 모임에도 가입했죠. 필립의 방 벽에는 2019년도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이슬람 사원 테러 사건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그 사건은 20대 백인 남성이 이슬람 사원을 침입해서 51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필립이 누군가를 해칠까봐 걱정되었죠. 그리고 필립은 요한에게 인종차별적인 말을 자주 했고 중국에 대해 비하하는 영상을 크게 틀어두며 괴롭혔습니다. 반유대주의, 반이슬람, 이민 등에 대해서 말하며 극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요한의 포르투갈 남자친구가 집에 방문했을 때 필립은 인사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포르투갈 남친과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죠. 인종적 혼합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폭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선크림을 바를 때마다 마치 백인처럼 하얗게 되고 싶어서 선크림을 바른다는 식으로 비아냥댔습니다. 한 번은 가족의 결혼식에 요한만 참석하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백인이었습니다. 필립은 그 결혼식은 백인만 참석했기 때문에 요한이 없어서 좋았다는 식으로 말한 적도 있었죠. 요한은 이러한 두려움을 자신의 엄마인 엘렌에게 말했고 엄마는 나름의 조치를 해줬습니다. 엄마는 필립과 대화를 시도했고 외국인 혐오를 멈추게 하기 위해 노르웨이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자주 접촉하게끔 같이 여행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소용은 없었죠. 참고로 요한의 엄마는 필립에게는 아빠의 여자친구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에 카타리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타리나 역시 필립을 어린 시절부터 잘 알았기 때문이죠. 카타리나와 요한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조금 멀어졌지만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서로 자주 보자고 약속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카타리나와 요한네는 하이킹을 갔습니다. 함께 놀고 요한의 표정은 다시 밝아졌지만 카타리나는 계속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카타리나는 요한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서 본인이 요한에게 들은 것을 엄마와 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카타리나의 엄마와 언니는 필립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는 데에 동의했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요한의 엄마에게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죠. 사건 당일
카타리나의 엄마와 요한의 엄마는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필립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을 했죠. 한편 그 시각 카타리나는 핸드폰을 만지다가 기사 속보를 봅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그리고 카타리나는 그 기사 제목을 읽자마자 범인이 필립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젊은 백인 남성, 총, 방탄조끼, 모든 것이 요한이 해준 얘기와 맞았습니다. 그리고 카타리나는 바로 자신의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에게 자신이 본 이슬람 총격 사건 기사 내용과 그 범인이 왠지 필립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필립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진정시키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카타리나는 이 사실을 언니에게도 말했죠. 언니는 구글로 필립 만사우스의 이름을 검색해봤는데 서양의 극우주의자 사이트에서 필립이 쓴 글을 발견합니다. 그 글은 필립이 인종전쟁을 하겠다며 이슬람 사원 공격 계획에 대한 글이었죠. 언니와 카타리나는 그 기사 속보의 범인이 필립이 확실하다고 생각했고 요한이 걱정됐습니다. 바로 차를 몰아서 요한네로 갑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도 요한에게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요한의 남친, 페이스북 친구, 반 친구들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무소용이었죠. 마침내 요한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과 언론이 요한네 집을 수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네 집 근처와 학교, 동네를 마구 돌아다니면서 요한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연락했을 때 경찰은 일단 사무실로 바로 오라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는 길에 기사 하나가 추가적으로 떴고 카타리나의 언니가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슬람 사원 총격범의 집에서 시체 발견. 카타리나는 설마 아니겠지. 그래도 가족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요한의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타리나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필립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한 지 2시간 후 그들은 요한이 자신의 침대에서 이불에 덮인 채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엄마 엘렌이 집을 나서자마자 필립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요한의 방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던 요한의 머리와 가슴에 총을 쐈던 것입니다. 용의자 필립이 자신의 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필립이 작성해둔 계획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주소와 무기들의 이름과 함께 집에서 살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필립이 자신의 동생을 살인한 것이 계획범죄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는 이슬람 사원에 침입하기 전에 인터넷에 나의 때가 왔다. 나는 성인 브랜턴 테런트로부터 선택받았다. 라며 우리는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둘 수 없다. 현실에서 인종전쟁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브랜턴 테런트는 뉴질랜드에서 이슬람 사원 2곳을 습격해 총기를 난사한 총격범입니다. 이 사건으로 51명이 사망했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목적으로 이 모든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동생에게 잘해주던 필립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이 남친이 생기면서부터 돌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범죄자 필립은 테러 혐의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이슬람 사원을 공격할 때 65세 이슬람 교인에게 제압당해서 맞은 상처로 인해 멍든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떤 죄도 인정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필립은 나치 경례를 하거나 화이트 파워 손동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치 경례는 무엇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화이트 파워 손동작은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표시입니다. OK 손동작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손동작은 사실 음침하고 찌질한 방식입니다. 본인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당당하게 표시내지 못하니까 은근슬쩍 손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들키면 나 OK 손동작 한 건데 이렇게 얼버무릴 수도 있고요. 이 범죄자 필립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사람을 죽였어야 했는데 못 죽여서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필립 측 변호사는 그가 정신 이상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범죄자 필립은 노르웨이 법률상 가장 긴 형벌인 21년형을 받았습니다.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무기한 투옥해야 한다는 조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